마이크가 꺼져 있었네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회를 맡은 장은영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저도 이렇게 영광스러운 순간에 제가 존경하는 이영만 교수님 모시고 여러분과 이렇게 시간을 함께함에 있어서 굉장히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그 프리랜서 쇼호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사이드 기업 강의, 소통 강의라든가 소통 강의, 스피치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있고, 저도 이제 명강사 코스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은 사회를 맡으면서도요, 저기 앉아서 굉장히 열심히 들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눈동자를 보니까 벌써 이 눈동자 속에 강의하는 내내 내가 무엇을 내 인생에서 체인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 기대되시죠? 네, 제가 듣기로는 오늘 골수편만 뽑아서 오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믿겠습니다.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제가 처음 몰라뵀습니다. 지금은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핑이라는 안병재 교수님이 이제 이수하시는 수업을 제가 받고 있는데 그 밑에 그 유영만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교수님인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알고 너무나 깜짝 놀랐죠. 엄청난 분이시구나. 아마 지금 이 순간만큼은요, 여러분이 유영만 교수님이 과연 어떤 얘기를 하실까 마음을 좀 활짝 여시고요. 제가 오늘의 사회를 준비하면서 유영만 교수님의 그 팩북을 살짝 들어가 봤어요. 굉장히 좋은 글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좀 이렇게 줄여보면, 지금 이 순간은 정말 최고의 순간이다. 이 순간조차도 우리가 제대로 즐기고 체험하지 못하면 과거도 즐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마음을 활짝 그냥 여러분의 고정관념 다 내려놓으시고요. 우리 유영만 교수님이 제안하는 그 체인지 세계로 여러분 빠질 준비 되셨죠? 네, 제가 오늘 유영만 교수님을 홈쇼핑 버전으로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최초,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 순간의 체인지를 여러분께 제안하실 지식생태학자 유영만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박수로 호응해주세요. 이 강연을 매번 하면서 제일 이제 강연하는 사람으로서 걱정이 되는 게 사람이 많이 올까, 이게 제일 걱정이 됐었어요. 근데 오늘 기대보다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원래 더 많이 왔으면 저 기획을 좀 틀려고 그랬는데요. 아무튼 바쁜 시간 이렇게 내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약간 목소리가 감기 기운이 약간 있더라고요. 제가 한 3, 4년에 한 번씩 감기가 걸리는데 마침 이때쯤 이렇게 감기가 걸려서 뭔가 좀 체인지할 조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질을 체인지하는지 아무튼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아무튼 제가 1시간 반 정도 오늘은 이제 저 혼자 체인지 강의를 하려고 하다가 뭔가 제목도 체인지니까 제 강의도 좀 체인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한 7분 정도가 오늘 출연할 겁니다. 어떻게 언제 출연할지는 저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쭉 들어보시면서 체인징 타임을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은 제 책 제목대로 이제 체인지고요. 아까 사회자가 잠깐 소개했듯이 몸체자에 이제 깨달을 인자가 있었는데요. 저건 이제 어질 인자로 바꿨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지를 썼습니다. 사실은 이 체인지라는 제목은 전자신문을 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주 5회 칼럼을 매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칼럼 중에 지금까지 쓴 걸 취사선택 편집해가지고 몇 가지 글을 추가해서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책이 저한테는 이제 67번째 책이고요. 생각지도 못한 생각지도라는 책은 이제 같은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오늘 이제 웨너스북이라는 출판사가 이 생각지도 못한 생각지도하고 오늘 이제 체인지 책을 같이 편집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늘 여러분도 이제 사시면서 내일이나 다음 작품이 기대가 되잖아요. 찰리 채플린도 최고의 걸작품이 뭐냐 그랬더니 다음 작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책도 저는 늘 이 생각지도 못한 생각지도 책 다음에 나온 책이 이제 니체는 나체다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피터 드러커도 이제 최고의 책이 뭐냐고 그랬더니 다음에 나올 책이라고. 그래서 늘 다음에 나올 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다음에 나온 책이 바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체인지라는 책입니다. 그럼 체인지 책 다음에 나올 책은 뭘까요?
연말에 나옵니다. 제가 봐도 너무 빨리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출판사끼리 좀 서로 협상을 해서 조금씩 늦게 내요. 왜냐면 내 책이 지금 팔려고 했는데 네가 나오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어떤 연초에 나올 책 제목이 오늘 책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제가 요즘에 갖고 있는 관심 중에 하나는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전문가가 갖고 있는 전문성의 실체가 뭐냐. 누가 전문가하고 그다음에 그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경쟁 능력, 전문성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체인지의 지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제가 오늘 고민해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크게 1, 2, 3, 4가 있는데요. 여기 2번에 보시면 체인지란 무엇인가 하고 3번에 보시면 체인지로 체인지하라. 한글은 똑같지만 앞에 있는 체인지하고 뒤에 있는 체인지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세 분의 인생의 체인지를 경험하신 세 분이 올라오셔서 그 체인지를 경험하시면서 축적한 우리 본인들만의 노하우가 바로 저 체인지 지식이고요. 이런 지식이 있어야 체인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죠? 그다음에 또 이런 체인지가 또 제대로 일어나기 위해서 이런 지식도 필요하지만 또 이런 지식을 갖고도 또 체인지 할 수 있지만 체인지를 하면서 저런 지식이 또 축적될 수도 있고 아무튼 두 가지가 이렇게 쌍방 공격 서로 교환하면서 멋있는 그 상호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는 꿈은 몸으로 꾸는 것이다. 오늘 이제 큰 화두는 체험입니다. 체험. 앞에 있는 체인지의 책. 그래서 체험을 강조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꿈은 책상에 앉아서 머리로 꾸니까 골치가 아픈 거거든요. 그죠? 여러분 지금 머리를 만져보세요. 열이 나시는 분은 머리를 너무 쓰셨기 때문에 그래요. 몸을 안 움직이고. 그래서 몸을 움직이면 오히려 머리가 맑고 상쾌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꿈은 몸으로 꾸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제가 항상 강의를 하기 전에 앞단에 이렇게 제 강의 전반에 대한 내용들을 요약한 동영상 하나 잠깐 보여드리고 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를 쓰면서 저도 혼자 좀 웃었던 말 중에 하나가 생각의 발로는 발로부터 생각의 말로는 말로만. 저분 누군가 랩을 작곡해도 작사를 잘 할 수 있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별로 동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네, 오늘의 주제는 이제 생각의 발로는 발로부터 체험적 몸의 움직임이거든요. 그런 몸의 움직임이 인식의 지평 확산을 다르게 가져올 수 있는데 이걸 좀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말로만 하는 사람, 행동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을 이제 경계의 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제가 그런 말을 썼고요. 또 이제 몸부림, 처절함, 치열함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서두에 제가 한번 화두를 던져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체인지라고 하는 화두를 고민하게 된 이제 몇 가지 문제의식이 있는데요.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요즘 관심 중에 하나가 이제 전문가인데요. 맨 왼쪽에 1번 보시면 멍청한 전문가가 있어요. 멍청한 전문가가 도대체 어떤 전문가인가 제가 한번 사례를 들어볼게요. 두 번째 오른쪽에 보시면 답답한 전문가가 있어요. 사자성어로 따지면 좌정관천이고요. 여기는 무사하네. 세 번째 싸가지 없는 전문가가 많아요. 싸가지 없는 전문가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밥맛이 없거나 재수 없는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왠지 이렇게 보면 밥맛이 없는 건 어떻게 알아요? 머리로 알아요? 필이 오나요? 필이 오잖아요. 밥맛이 없는 전문가. 그죠?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은 이런 전문가들이 있어서 세 가지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지식은 지식이 축적되면 축적될수록 우리 사회를 더욱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런 전문성들을 극복하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최인지를 만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 강의를 몇 번 들어보신 분들은 서두에 제가 몇 가지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오늘은 이 체인지에 비추어서 전문가가 갖고 있는 안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로 몇 가지 샘플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멍청한 전문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디트로이트 타이거스 야구단에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휴일날 이제 야구 구경을 갔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레모네이드를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빠가 매점에 가서 레모네이드를 사줬어요. 근데 사주려고 하는데 레모네이드가 마침 다 떨어졌고 막 여기 보시면 저희가 처음 들어봤는데 마이크스 하드 레모네이드라고 해서 저거는 알코올 도수 5도짜리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알코올 도수 5도짜리인지 모르고 그냥 레모네이드라고 써있으니까 그거 달라고 해서 아들한테 줬어요. 아들은 이제 아들도 당연히 모르겠죠. 그래서 이제 앉아서 아들이 레모네이드를 홀짝홀짝 먹고 있는 사이에 경비원이 지나가다가 경찰한테 고소를 해버렸어요. 어린아이가 알코올 5도짜리 레모네이드를 마시고 있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바로 병원으로 후송해가지고 의사가 진찰을 해보니까 이상이 없다. 집에 가도 된다고 했더니 경찰이 바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법률상 바로 집에 가면 안 되고 웨이크 리원 카운티 무슨 아동보호소에 3일간 연금돼야 된다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는 바로 아들을 만날 수가 없고 3일이 지났어요. 아들이 그래서 집으로 가려고 하는 석방하는 조건이 또 그냥 안 해줘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당분간 만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는 일주일간 호텔에 따로 투숙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을 승낙하고 아들이 석방이 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아시죠? 저기 보시면 가운데 고지식한 전문가 도덕적 상황적 판단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엄격한 규율, 구체적인 직무기술서, 엄격한 절차, 틀에 박힌 저도적 관행, 엄청나게 자세하게 써있지만 별로 쓸모없는 매뉴얼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추적한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아버지가 첫 번째 아들이 레모네이드 5도, 알코올 도수 5도짜리인 걸 알고 사줬나요? 네, 모르고 사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습적으로 이 아버지는 아들한테 알코올을 먹였나요? 네, 안 먹였죠. 네. 그런데 상습적으로 알코올을 먹인 아버지, 그 다음에 상습적으로 알코올 도수 5도짜리인 그런 레모네이드를 계속 먹였던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의 불의와 똑같은 절차와 프로세스로 법 집행을 매뉴얼대로 따라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지적인 거죠. 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상을 참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똑같이 법대로 처벌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아무튼 선택적 상황 속에서 도덕적 판단을 할 때 과연 어떤 기준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냥 책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무수한 상황 속에서 그 전문가가 주어진 상황에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무슨 상태에서 판단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참고로 우리말로 번역된 책 중에 어떻게 일에서 만족을 얻는가, 영어로는 이제 프랙티컬 위즈덤이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에 그 프랙티컬 위즈덤을 표현하는 이제 프로네시스부터 아래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을 이제 일상에 적용해서 하나의 사례 중에 하나를 첫 번째 소개한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제가 이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병원에 입원했던 사례거든요. 이걸 왜 설명하는지 한번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자, 이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2007년도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었거든요. 그래서 갈비뼈가 다 부러져가지고 이제 흉부외과 의사가 와서 갈비뼈를 보잖아요. 그죠? 근데 또 팔이 아파가지고 팔 좀 받으려고 했더니 팔은 또 뼈 부위별로 전공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팔이 부러지면 이제 흉부외과 의사가 와서 보는 게 아니라 정형외과 의사가 와서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목이 아프다고 목 좀 박으려고 했더니 그건 또 이제 정형외과가 아니라 신경외과 의사가 봐야 되고, 그래서 이 세 분이 매일 와서 자기 뼈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보고 가지만, 저는 또 여러분 인간의 신체는 전체잖아요. 전체. 그죠? 전체는 부분이 아파도 전체는 계속 아픈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흉부외과 의사가 아무리 갈비뼈가 성공적으로 치유됐다고 할지라도 옆에 뼈가 약간 부러져 있거나 아니면 덜 붙었거나 그렇게 하면 또 계속 아픈 거거든요. 그죠? 근데 몸이 계속 아파요. 세 분을 열심히 치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래서 어디가 아프냐고 봤더니 그 뼈와 뼈 사이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뼈와 뼈 사이를 전공하는 사이뼈 전공 의사가 병원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뼈저린 뼈 아픔을 느끼고 제가 연말에 나오는 책 제목이 이제 가 제목으로 사이 전문가 이런 책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뒤에다가 답답한 가정간처형 전문가라고 쓴 두 번째 사례로 제가 제시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 분야의 것만 최선을 다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한우물을 팔아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한우물 파다가 매몰될 수 있거든요. 그죠? 자기 우물을 파더라도 부분에 대한 분석을 잘해가지고, 부분에 대한 전문가는 대량 양산되고 있지만 부분이 분석되기 이전에 전체에 대한 부분과 전체와의 관계를 통찰해서 깨닫는 이런 전문가는 점점 없어지는, 이런 게 바로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답답한 현실이 아닐까. 제가 사실 이게 고속도로 달리다가 뼈가 부러졌었는데요. 그래서 이게 고조기 경복이라고 이렇게 너무 빨리 달리면 죽는다 이런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조기 경복이라고 보여드렸는데, 여기도 사실은 조기하고 경복이가 이렇게 합쳐진 거 가지고 두 가지 이미지가 합쳐져서 세계 최초의 조기 경복이가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게 창조된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걸 남다르게 엮으면 이제 조기 경복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앞만 보고 직선으로 달리다가 저도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곡선이 이긴다라는 오늘 이따가 느껴보시는 우리 고두현 시인하고 같이 쓴 책이 인생은 곡선이구나, 직선으로 달리다가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런 깨달음을 또 얻게 된 거지. 뭔가 이렇게 체험적 깨달음을 얻게 되면 새로운 책 제목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사고가 나야 새로운 책이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가끔 보여드리는 게 재밌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보니까 주행 속도에 따라 찬성가가 다르더라고요. 60km일 때는 주와 함께 길을 가시고, 80km일 때는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가시더라고요. 100km일 때는 요단강 가고, 그 다음에 이제 120km가 되면 주여 나 이제 갑니다. 그래서 이 주행 속도가 빨라지면, 제가 여기 멘트를 벌써 놨는데, 속도가 빨라지면, 속도가 이렇게 빨라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변을 볼 수 있는 각도가 점점 없어진다는 것이고, 주변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점점 사라진다는 게 반상관관계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가을날 코스모스 핀 길을 시속 200km로 달리면 코스모스가 아름답게 보이지 않고 다 점으로 보이잖아요. 점으로. 그죠? 그러니까 코스모스를 아름답게 감상하려면 멈추든지 속도를 높이고 천천히 가든지. 그래서 삶은 저는 철저하게 곡선이다라고 깨달았는데, 이렇게 곡선이 이긴다 이런 책을 써도요, 자기는 아직 직선으로 달려가 보지도 않았는데 곡선 이야기랑 이런 사람도 있고, 제가 옛날에 내려가는 연습책을 썼었거든요. 근데 자기는 올라가 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보고 벌써 내려가라고 어떻게 했냐고,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책 제목을 올라가기 위해서 내려가는 연습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했는데, 그럼 또 책의 정체성이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싸가지 없는 전문가인데요. 이혜수 작가님이 싸가지 없는 전문가를
개념 없는 사람, 교양 없는 사람, 양심 없는 사람, 예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싸가지 없는 전문가. 싸가지 없는 사람은 네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그래서 고품격 인간의 필수 지참 4종 세트가 개념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에스 작가가 하는 말이, 이 주유소에 가면 차에 기름을 넣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개념 없는 사람들 많죠? 이런 사람들한테 개념을 주입하는 개유소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개유소. 이런 게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개념이 없으면 가서 개념 주입하면 개념이 생기는 거죠? 아무튼 새로운 것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제 이에스 작가님하고 똑같이 싸가지 없는 사람은 네 가지 이런 걸 주장하면 저도 뭔가 달라 보이지가 않잖아요. 뭔가 저도 이에스 작가님하고 다르게 하려면 싸가지 2.0을 만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싸가지 2.0은 뭐냐면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매사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겸손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싸가지 2.0이에요. 제가 보기에 이게 훨씬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아무튼 우리 싸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전문가들이 자기 지식이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이런 네 가지를 지키지 않는 밥맛 없고 재수 없는 천재들이 많은 거예요. 머리는 스마트하지만 왠지 같이 일하면 재수가 없어 보이고 밥맛이 없어 보이는 이런 전문가들이 많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종선 작가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고 해서 3A, 사람을 평가하는 세 가지 기준으로 이런 걸 얘기했어요. 외모, 능력, 태도가 전부 다 A로 시작하는 3A인데, 저 밑에다가 좀 해설을 좀 붙였어요. 꼬라지나 꼬락서니, 꼴까봐 이런 게 외모가 관련된 거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능력, 끼나 깔. 그 다음에 태도는 싸가지, 싹수. 제가 서기 보니까 꼬라지, 얘하고, 얘는 성형수술하면 금방 바꿀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능력도, 장기간, 단기간 트레이닝이 어느 정도 생기거든요. 근데 이 싸가지 없는 인간들은 싸가지를 어떻게 키우나, 이런 거 좀 쉽지가 않아요. 그죠? 타고난 인성이나 태도,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길러내야 될 것인지 이게 참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체험을 해봤는데, 제 성질이 사실은 원래 굉장히 좀 조용조용한 스타일이에요. 지금도 조용조용하지만요, 성질이 좀 약간 더러워진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제까지 주변에 만난 인간관계에 그 관계가 더러우면 저도 더러워지더라고요. 참고로 예를 들면 제가 성질이 좀 급하지 않았었거든요. 굉장히 성질이 급해진 이유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삼성에서 5년 근무하면서 성질이 굉장히 급해진 것 같아요. 결제 안 해주면 막 이렇게 들이받으려고 그러고 이런 성격들이 삼성을 욕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자라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 누구를 만났는지에 따라서 제 인성이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성은 진공과에서 독립적으로 자생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싸가지 없는 전문가의 제가 사례로 이걸 자주 드는 건데요. 제가 연구하는 분야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지식 산부인과 의사라고 소개해놨더니 싸가지 없는 놈이 나타나가지고 네가 의사냐? 의사 자격증 갖고 와봐라. 자격증 없는 놈이 왜 자꾸 의사라고 무기냐? 실제로 이렇게 트위터에 공격을 하길래,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얘기가, 색채의 마술사 샤가는 그럼 제 마술사 자격증 갖고 있냐? 저놈도 마술사 자격증 갖고 있으니까 쟤도 고소해야 되지 않냐? 윤봉기 의사는 그럼 의사냐? 최근에 또 나타난 싸가지 없는 놈이 의료법 27조 2항을 보는 진료 행위는 물론 의사를 처벌을 제발 고소를 하면 제가 더 유명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한양대 유영만 교수 지식 산부인과 의사로 사기죄로 고소당하다 그러면 조중동부터 크게 내용장만하게 나오면 저를 더 유명해질 텐데 고소는 안 하고 여기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는 놈들이 많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싸가지 없는 전문가는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는 놈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본질적 속성은 원래 내가 전공하지 않는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도 존중해 주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 거만 최고라고 생각하고 남의 전문성에다가 화살 날려가지고 가슴에다가 못을 박는 거예요. 여러분, 못은 벽에다 박는 거예요. 가슴에 박으면 안 돼요. 구두 대학병원 차린 사람보다는 대학병원 설립 통화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사람, 이 사람 다 고소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도 고소. 그래서 저보고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제가 공개 사과하겠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 상황 저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간단하게 게임에서 이긴 그런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줄 사람은 책도 누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 가지가 있어요. 대상과 시점과 환경이 있어요. 대상이 수시로 계속 바뀌어요. 사람이 내가 의사결정을 판단하는 사람. 그 다음에 시각각으로 또 바뀌어요. 시각각. 그 다음에 내가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정답이 없는 거예요. 매뉴얼을 딱 대입하고 이 부대 용법으로 이러면 이런 상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뭐냐면 가운데 올바른 길은 올바른 방법으로 이 세 가지 것을 고려한 상태에서 지금 당장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체험적, 실천적 지식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 누구도 가르쳐 줄 수 없는 거고 책으로도 배울 수 없는 그야말로 본인의 고통 체험을 통해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체화시켜야 될 이런 깨달음이라는 거죠. 자, 이제 서두를 마쳤고요. 두 번째, 체인지가 뭔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원래 제가 오래전에 체인지라는 책을 냈었어요. 근데 그게 체인지 한자리 그랬습니다. 몸을 움직여가지고, 그러면 몸을 움직이면 깨달음이 오잖아요. 그럼 깨달음이 와서 정리된 결과가 지식인데, 그런 지식이 체인지, 세상을 체인지할 수 있다 이런 책을 냈었습니다. 근데 그 지금 검색해보시면요, 표지도 이렇게 굉장히 디자인이 또 후지고 그래서 북한 수영동지 교시경찰 그래서 책이 나왔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금방 파장됐어요. 그래서 뭔가 이전과 좀 색다르게 이번에 그 체인지 겉표지에 보면 그 한글로 체인지는 시종목 교수님이 제목을 써주신 거고요. 그 겉표지를 이렇게 떼어보시면 안에 한자로 체인지가 있어요. 체인지도 시종목 교수님이 써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시종목 교수님이 이렇게 특별히 또 저한테 이렇게 제목을 써주셔가지고 좀 더 전문성을 남다른 각도로 사람들한테 전파하려고 하라는 그런 아마 저한테 격려와 위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체인지가 어질 인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강경태 소장이 그냥 어질 인자가 아니라 저 인자는 공자의 철학 중에 가장 핵심인데 이는 느낄 줄 아는 능력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질 인자니까 사람이 인변에 사람이 둘이 있잖아요. 두 사람 사이에 느낄 줄 아는 능력.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타인의 아픔, 슬픔을 느끼는 능력이 인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느끼는 능력이 마비되기 시작하면 인간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을 함부로 칼로 찌르기 시작합니다. 여의도 직장인들 걸어가는데 막 쫓아가야 칼로 찌르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칼로 찔렀을 때 상대방이 겪는 그 아픔이 나의 아픔처럼 느껴지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되면 이제 병적 징후군이 나타나면서 인이 마비되는 거죠. 이런 사회는 심각한 이제 엄청난 범죄 천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인을 회복해야 된다. 인. 그래서 고통체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 그 다음에 역지사지 입장에서 타인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를 겸해했을 때 비로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내 개인뿐만 아니라 내 주변 관계, 조직, 공동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체인지할 수 있는 지식, 체인지가 탄생한다는 걸 제가 이제 어지인자를 써서 이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체인지로 체인지 하나 해가지고요. 이런 체인지를 가지고 남다른 체인지로 변화를 시도한 사람, 그 변화를 시도하면서 또 이런 체인지를 축적한 사람, 이런 분 세 분을 좀 모시려고 합니다. 이분들은 뭐 그 선택된 기준이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제가 선정한 겁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또 잘 아시는 분들. 그래서 오늘은 젊은 CEO 한 사람하고 우리 저 강윤선 대표님은 40대인가요? 50대인가요? 네. 아무튼 40, 50대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조관일 박사님 어디 계시나요? 네. 우리 이제 세 분을 모시고 이제 진행을 할 텐데요. 저는 잠깐 사라지고 다시 매혹적인 사회자가 나와서 세 사람을 현혹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자가 파워포인트 어디에서 잠깐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우리 명강사 세 분이 스페셜하게 나오시는데요. 강의와 토크쇼가 이렇게 옴니버스로 이렇게 이루어진 강의는 정말 이색적입니다. 일단 첫 번째 명강사분 잘생기셨습니다. 조관일 박사님. 사생과 실물과 일치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워낙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이 책 아시죠? 비서처럼 말아.
네, 아실 거라고 좀 믿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요. 우리 조 박사님께서는요, 2007년 또 HRD 한국 대상 명강사 부분도 수상을 하셨고요. 또 워낙 유명한 저서를 많이 쓰셨습니다. 비서처럼 하라, 그리고 멋지게 한 말씀, 인맥교수가 된 탁구형, 그리고 멀티어식을 비롯해서 지금 한 40여 권의 책을 벌써 내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정말 엄청난 리더십에 관한 영향력을 주고 계십니다. 네, 두 번째 명강사이십니다. 정말 미인이십니다. 저는 아까 이분을 TV 속 그 다큐멘터리에서 성공한 CEO로 나오셨을 때 뵀는데요. 실제로 제 옆에 앉아 계셨는데 실물이 훨씬 미인이시더라고요. 여성이지만 여성으로서 멋진 카리스마와 또 기업인으로서 지금 그 명성을 펼치고 계십니다. 보이시죠? 사랑과 멋을 좋아하는 열정, 세계 10대 헤어 브랜드 CEO.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준호 헤어 강윤선 대표님이 좀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명강사십니다. 정수입니다. 여러분 부러우시죠? 과연 이분은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지를 오늘 또 여러분께 보따리를 펼쳐놓으실 것 같아요. 마크 인필트 사업자의 CEO십니다. 젊지만 그 단시간 안에 이분이 겪었던 수많은 체험들은 저에게도 좋은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세 분의 명강사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의자를 좀 준비해 주시겠어요? 네, 이 생방송의 묘미는 이렇게 여러분이 준비하는 과정도 다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 이제 홈쇼핑 방송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네, 바로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